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해서 요즘 이런 말 많이 보이죠. 잘못 쓰면 세무조서 나온다. 그래서 쓰시기 전부터 겁부터 먹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엔 90% 이상은 직접 공부하고 쓰셔도 됩니다. 오늘은 직접 써도 되는 경우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나누는 기준, 그리고 실제로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 5가지를 정말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딱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부모님께 돈을 빌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갚을 생각이 없는 경우입니다. 말은 차용인데 실질은 증여인 경우죠. 두 번째는 예전에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들어갈 때 부모님께 꽤나 도움을 받았는데 그때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들어간 기존 집 혹은 전세금을 빼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이 2번째 케이스는 잠시 뒤 핵심 첫 번째에서 상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2가지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자금 조달 계획서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 아래쪽을 보면 유의사항과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읽어봐도 혼자 작성할 수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글씨도 너무 작고 솔직히 잘 안 읽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설명들 중에서 특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콕 집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 5가지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혹시 예전에 집을 살 때 부모님이 취득 자금이나 전세금을 도와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국세청이 25년 10월 자금 조달 계획서를 활용한 추징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기존 집의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핵심이었습니다. 기사에도 실렸던 실제 사례인데요.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A씨가 수지구의 30평대 아파트를 12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데요. 20평대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 6억, 그리고 나머지 6억은 담보대출로 채웠습니다. 겉보기 어떤가요? 너무 깔끔하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국세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혹시 이 기존 집 살 때 부모님께 받은 돈 없으신가요? 조사를 해보니까 5년 전에 이 아파트 구입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4억 원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를 안 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총 1억 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내 명의 집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 건데 이것까지 문제가 되나요? 좀 억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법은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돈을 댔는지가 중요해요. 즉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 6번 항목을 적으실 때에는 기존 집 전세금이나 취득자금에 부모님 돈이 들어갔다면 얼마나 들어갔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도 정말 많아요. 아직 잔금일이 안 돼서 대출을 신청 안 했어요. 기존 집을 처분해서 자금을 마련하려는데 집이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아직 증빙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제출하죠? 이런 경우에는 증빙 서류, 미제출 사유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잔금일의 대출 예정, 기존 주택 매각 예정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증빙 안 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렇진 않겠죠. 잔금일 이후에 관할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요. 이때는 실제 서류를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증빙이 없어도 괜찮지만 잔금일까지는 반드시 실제 증빙을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근로자분들 중에서는 아직 안 받은 성과급이나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이 금액을 어디에 적어야 하는지 좀 헷갈리셨죠? 이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서 5번, 현금 등 그 밖의 기타 자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적으면 세무조사 나온다는데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자금 조달 계획서 5번 항목을 보면 아래 칸에 보유 현금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유 현금은 말 그대로 돈 뭉치를 의미해요. 돈 뭉치를 가지고 있다? 뭔가 의심이 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퇴직금이나 성과급은 이 아래 칸에 있는
그 밖의 기타 자산을 체크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과급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전년도 성과급 내역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명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질문도 정말 많아요. 주식을 팔아서 예금에 넣었는데 그럼 예금에 적어야 되나요? 주식 매각대금에 적어야 되나요? 이럴 때 기준은 하나예요. 지금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 주식을 판 금액을 이미 생활비로 쓰고 있고 이것저것 막 섞여 있다면 예금. 집을 사려고 미리 주식을 팔았고 그냥 거의 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주식 매각대금에 적으시면 됩니다.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사려고 미리 받은 돈이면 증여칸, 이미 받아서 쓴 돈이면 지금 성격에 맞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잘못 적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증빙만 잘 갖추고 있으면 소명이 와도 금방 끝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어딜까요? 바로 11번 그 밖의 차입금입니다. 차용증 많이 들어보셨죠? 부모 자식 간이나 예비 부부 간에 돈을 빌릴 때 바로 이곳에 적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다음 영상에서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꼭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아니라면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핵심 5가지만 기억하셔도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예비부부 차용증 이야기를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